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학교 파트너 김한신입니다. 민법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우린 계약법 들어왔죠? 이제 29강의입니다. 교재는 초초 요약집으로 구입 방법은 영상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이 시간은 법률적인 목적에서 확가적다에서 실현 가능 반대, 실현 불가능, 불능 파트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재 244페이지입니다. 가격의 지주도 별장이 있어요. 물가 별장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매도인은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린 불능을 공부하죠. 그럼 두 의무 중에 어떤 의무가 불능이 나올 수 있죠? 돈 줄 의무는 화폐 가치가 존재하는 한 불능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별장은 지구상에 딱 하나죠. 이거 없어지면 소유권 넘길 채무가 불능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불능에서는 물건 가진 매도인 쪽을 채무자랍니다. 갑쪽을 채무자. 그럼 우리 자동으로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불능에서만 물건 가진 쪽을 채무자, 매수인을 자동으로 채권자랍니다. 그럼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주 불능이 있죠. 원시적 불능은 처음부터 불가능이라 무효가 되고 후발주 불능은 우리가 휴였죠. 유효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의리되는 거죠. 갑은 더 이상 별장 넘길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의리라면 매수인이라면 매매대금 줘야 될까요? 안 줘도 될까요? 안 줍니까? 왜 안 주죠? 경우를 나눠봐야 되죠. 별장이 없어지는데 을에게 잘못 없다면 돈 안 줄 것이고, 근데 별장이 없어지는데 을 잘못으로 별장이 없어졌다면 을 잘못이 있네요. 그때는 대금 지급해야겠죠. 이래 우리가 매수인이 됩니다. 그럼 이제 원시적 불능 무효일 때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적용되려면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옆에 무효라고 써있죠. 여기서 틀리면 안 되죠. 야친으로 못 나가지. 근데 무효인데 원시적 불능 무효일 때만 535조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103조 무효는 적용 안 돼요. 허위표시 무효 적용 안 됩니다. 명의신탁 무효 적용 안 돼요. 어떤 사유 무효? 원시적 불능 무효일 때만 535조가 적용되고, 일단 무효가 나왔단 말은 계약은 성립했단 말이죠. 성립도 안 하면 무효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체결 성립했다고 써있죠? 계약은 체결 성립했어야 535조가 적용되고, 채무자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고, 다음 무효일 때 책임은 실내이익, 실내손해를 책임지는데 실내이익 같은 말입니다. 그럼 상대방 매수인은 선의무과실해야 돼요. 상선무, 상선무. 이렇게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란 말 그대로 계약이 성립할 때 잘못 있는 사람이 잘못 없는 사람에게 책임지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의 상태가 달라야 돼요. 한쪽은 과실이 있고 한쪽은 무과실일 때 무과실인 자가 과실 있는 자에게 책임 묻는 게 535조입니다. 둘 다 과실 있으면 이 책임 인정 안 되고 둘 다 무과실이어도 이 책임 인정 안 됩니다. 한 명은 과실, 한 명은 무과실일 때 이 책임 인정됩니다. 다음 후발적 불능 유효가 되는데 불능이 되는데 채무자에게 규칙 사유, 고유과실이 있는가 보는 겁니다. 아까 채무자를 매도인 그랬죠. 갑이 기준입니다. 갑에게 잘못했다면 이행불능이고, 자 그럼 별장이 없어지는데 매도인 갑에 잘못이 있네요. 그럼 우리가 의리라면 가서 대가리 때려요. 야 똑바로 해야지. 갑에게 고유과실이 있으니까 가서 대가리 때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별장이 없어지는데 매도인 갑에게 고유과실이 없어요. 이땐 위험부담 해결하고, 그럼 매도인은 잘못 없죠? 나도 잘못 없다면 돈 주는 물을 면하고, 갑은 잘못 없는데 잘못으로 별장이 없어졌다면 을은 돈 줄 의무를 이행하는 거죠. 이처럼 이것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렇게 계약 해지라든가 손해배상은 채무자에게 고유과실이 있을 때만 나와요. 채무자에게 고유과실이 없다면
이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갑이 잘못했어야 가서 대가리 때리고 손해배상 중과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매했는데 토지가 국가의 후발적 수용당합니다. 그럼 토지가 수용당하는 건 매도인값 고유가실이 없죠? 그때는 해지나 손해배상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먼저 여러분 교재 244페이지 계약적을상 과실책임은 원시효 불능이 때 나온다 그랬죠? 불능하면 원칙이 전부 불능이죠. 일부는 일부라고 써주는 거죠. 갑에게 별장이 있는데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6월 1일 날 체결하고 근데 사실 그 별장은 그 전에 이미 없어졌죠. 그러니까 계약 당일날 이미 별장을 넘길 수 없는 게 원시효 불능이고 무효가 됩니다. 그럼 자 6월 1일 날 매도인은 매매장소 나올 때 그저께 별장이 없어진 걸 매도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보통 매도인도 몰랐기 때문에 매매하러 나왔겠죠. 근데 갭이 아주 뻔뻔한 사람이면 알고도 뻔뻔하게 매매하러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값도 일반적으로 몰랐겠죠. 근데 몰랐더라도 매매하러 나올 때 내 물건이 온전히 있는가 알아보지 못한 적어도 과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악의 또는 과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 매수인은 별장이 없어진 걸 전혀 몰랐으니까 매매장소 나왔겠죠. 그래서 을은 보통 선이 무과실 거예요. 별장이 없어지는데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하러 나왔겠죠. 근데 사실은 어떠합니까? 그저께 별장이 없어져서 계약이 무효인데 을은 그걸 전혀 모르고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받은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는 갑에게 청구해야 됩니다. 별장 매매하고 집에 오는 길에 잔금 대출 받고 별장에 딱 맞는 커튼을 샀어요. 근데 나중에 별장이 그 전에 없어진 걸 알게 됐죠. 그러면 을은 자 별장이 사실 매매가 무효인데 유효하다고 신뢰하고 이 괜히 들인 돈이 있죠. 이게 신뢰이익, 신뢰손해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갑은 알았거나 과실이 있기 때문에 무과실인 자에게 이 신뢰이익을 책임지는 겁니다. 즉 대출금은 갚으면 되겠지만 대출금 중도 상환 수수료는 갑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커튼 필요 없어 찢어버려야겠죠? 그 손해도 갑에게 다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책임져야 됩니다. 과실이 있기 때문에. 단 이행이익은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뢰이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이익이란 별장이 만약에 온전하게 살아있어서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이행했다면 얻었을 이익입니다. 즉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겼다고 가정할 때 바로 대판이니까 전매차익이 있어요. 그 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을은 갑에게 신뢰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535조입니다. 535조 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즉 별장이 이미 소실돼서 불능입니다. 그 다음 매도인이죠.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자 매도인은 상대방 매수인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을 인하여 받은 손해가 실내이익, 실내손해 이걸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의 이행이익을 넘지 못하는 거죠. 이항 전항은 상할수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선무효야 책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상선무효야 책임을 청구할 수 있고 상할수면 책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일부분은 이렇게 일부라고 써주는 겁니다. 계약할 때 실제 면적이 180평인데 계약은 200평 매매했네요. 계약은 200평 매매했는데 실제 면적이 20평 미달하죠? 그럼 여러분 이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200평 매매하고 200평 대금을 줬는데 사실 20평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매수인이라면 쫓아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20평 가격 깎겠죠. 그러니까 이 계약은 유효예요. 그리고 20평 가격 깎는 겁니다. 20평 가격 깎으면 되겠죠? 이거 유효입니다. 유효이기 때문에
이건 무효일 때 청구한 거라 할 수 없고, 이것도 원시효 불능 무효일 때 청구한 거라, 이건 둘 다 무효일 때 나온 거라 이걸 청구한 게 아니고 가서 20평 감액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무효가 나왔단 말은 계약이 체결됐다고 써있죠? 체결 성립해야 적용되고 성립이 안 왔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전라북도 전주에 우석대학교 있어요. 우석대학교에서 의리란 취준생이 여러분 뭐 취준생? 취업준비생이죠. 얘를 사무직원 채용시험에 합격시켜서요. 을은 취업에 성공해서 열심히 놀고 공부는 안 하겠죠? 맨날 친구들을 술 사줘요. 근데 1년 후에 갑자기 연락 왔죠. 당신을 미안하지만 고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럼 을은 손해 입었죠. 1년간 다른 데 취업하지 못할 손해 얻었죠. 공부도 안 해서 토익 점수도 쭉 내려가서 돌레간이 됐습니다.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겠죠. 근데 지금 시험만 합격했죠. 고용계약, 고용계약은 성립한 적이 있어 없어요? 고용계약은 아직 성립 안 했죠. 그러니까 고용계약 여기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계약적을상 과실이 아니고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청구하는 겁니다. 성립했어야만 계약체결이 나옵니다. 고용계약은 성립 안 했죠? 그렇지만 갑 때문에 1년간 취업기회를 상실했으니까 불법행위로 청구하는 것이고 계약체결 과실이 아닙니다. 이건 성립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여러분 교재 법조문 아까 보셨죠? 1번 체결된 계약 원시효 전부 불능해야 돼요. 2번 원시효 불능이더라도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이 일부 불능인 경우에는 535 문제되지 않는다. 즉 수량 지정한 매매에서 실제 면적 씁니다. 180평 180평이 계약 면적 써서 200평 200평에 20평 미달할 때 대금 감액 청구권 행사는 변론으로 하고 이 말이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있다. 유효니까 유효력이랍니다. 그 매매계약이 밀달된 부분만큼 무효임을 들어서 일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고 그 부분에 원시효 불능 이유로 535유 규정하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이행 구할 수 없어요. 이번 3번 상소무효야 되고 4번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해 손해입은 당사자 아까 취준생은 535조 주에서 계약 체결상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한 게 아니고 불법행위로 청구합니다. 후발적 불능은 매도인 채무자에게 그고의 과실 있는가 보는 겁니다. 갑별장을 을과 매매했는데 6월 1일 날 했죠. 을에게 이행하기 전에 며칠 후에 별장이 소실됐어요. 후발적 불능인데 유효죠. 근데 갑의 고의 과실했다. 이행 불능이라 갑 잘못했죠? 깎아서 을은 대가리 때리고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이게 이행불능입니다. 여기 이행불능이죠. 두 번째, 갑별장을 을과 매매했는데 을에게 이행하기 전에 1호부터 며칠 후에 별장이 없어졌는데 자연재해, 낙뢰, 태풍 등으로 별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을이라면 돈 줘요, 안 줘요? 을은 잘못 하나도 안 했죠. 을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 못합니다. 만약에 갑이 계약금이나 중도금 받았다면 갑은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을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었죠? 괜히 줬으니까 갑은 그대로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채무자 유무담이죠.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 채무가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 낙뢰 태풍으로 이행할 수 없는 때 채무자 매도인은 상대방이 채권자 매수인에게 이행 청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약금 중도금 돌려줘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토지가 있는데 을과 매매했습니다. 을에게 이행하기 전에 1호부터 매출 후에 토지가 국가에 수용당했습니다. 그럼 후발적 불능인데 을 잘못 없죠. 그럼 을은 돈 줘요, 안 줘요? 을은 돈 10원도 안 주죠. 그래서 갑은 돈 달라고 청구 못하고 오히려 을에게 받은 계약금 중도금이 있다면 그대로 반환해야 됩니다. 그럼 위하고 똑같네요.
낙뢰 태풍도 갑을 쌍방 책임없고 토지가 수용당한 것도 갑과 을 다 책임없어서 위쪽과 똑같습니다. 이제 3번 사례에서 우리나라 법이 없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을에게 다른 권리를 하나 인정합니다. 매매가 3억이었다면 원래 을은 3억 주고 토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토지가 수용보상금으로 변했어요. 이게 만약에 4억이에요. 매매는 3억이었는데 세상의 보증금이 4억이네요. 그럼 을은 원래 주기로 한 3억을 주고 토지 대신 생긴 대상물, 대상 청구, 토지 대신 생긴 대상물, 수용 보상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거지 보상금이 자동 기록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을은 3억은 줘야 되죠. 3억은 주고 4억짜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3억 안 주면 이제 조폭보다 더 심해하네요. 4억짜리 받으면 3억은 줘야겠죠. 그 방금 말씀드렸지만 수용당한 건 채무자 고의가 실없죠. 그러니까 해지라든가 손해배상이 전보배상 같은 말이에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하죠. 이건 갑에게 규칙사가 있을 때 청구한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갑별정을가 매매하고 을에게 이행하기 전에 후발적 소치를 냈는데 이번에 특이하게 을잘못이 있대요. 그럴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갑이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 받았죠. 을에게 주말에 하루 미리 빌려줬는데 을이 실수로 싹 태울 수도 있죠. 그러면 갑 잘못 없어서 유언부담이에요. 그럼 우리가 을이라면 돈 줘야 안 줘요? 돈 줘야죠. 그래서 채무자 갑은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갑은 돈은 다 받지만 등기를 넘기지 않으니까 갑은 양도 차익이 있다면 양도세를 안 내게 되거든요. 그 이득은 채권자에게 주는 겁니다. 을 얼마나 불쌍해요. 을 별장에서 같이 탔는가 몰라요. 근데 돈은 다 줘야 되죠? 그래서 갑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양도세를 안 내게 되는 이득이 있다면 을에게 주는 겁니다. 538조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 채무가 채권자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 매도인은 상대방이 채권자 매수인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은 이따 5번에서 봐요.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양도세 안 내게 되는 이익을 얻었죠. 채권자 을에게 돌려줍니다. 이하가 5번째. 갑별정을가 매매하고 이행기를 정했어요. 이때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하고 매수인은 돈 다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행기가 되는데 갑이 등기 서류를 교부했습니다. 그럼 매수인은 어떻게 되죠? 돈 주고 등기 서류 받으면 되는데 채권자 을이 돈을 준비 못해서 지체에 빠뜨렸습니다. 지체에 빠졌어요. 그럼 갑은 등기를 넘길까요? 가지고 집으로 갈까요? 을이 돈 안 주기 때문에 가지고 집으로 되돌아갔죠. 근데 2주 후에 별장이 없어졌는데 갑을 쌍방 책임 없는 갑을 둘 다 잘못 없죠? 이 낙뢰 태풍으로 별장이 없어졌어요. 그럼 갑집이 날아갔네요. 그럼 갑은 열받죠. 만약 이때 을이 돈 준비해서 등기를 넘겼다면 을집이 날아갔는데 을이 악소간직해서 을이 지체에 빠지는 바람에 갑집에 날아갔습니다. 갑은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때도 돈은 다 받지만 등기는 안 넘기기 때문에 양도세 안 내게 된 이익이 있다면 그건 채권자 을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1항의 두 번째 문장 채권자 을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가 여기죠. 채무자 매도인 갑은 상대방 채권자 매수인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익 얻은 거 다 상환하나 양도세주랑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교재에서 이제 갑은 주택을 을에게 매도한 계약책이라고 을에게 이전하기 매실되었죠. 갑이 과실이 있으면 이행불능이라 가서 대가리 때리고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태풍을 매실되면 을을 잘못 얻기 때문에
가분들에게 대금 청구할 수 없고 오히려 계약금 중도금 받은 거 돌려줍니다. 이게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와요. 자, 토지가 수용당했다. 그럼 을은 수용보상금 달라고 청구하려면 3억은 주고 반대급부는 3억은 주고 갑에게 대상 청구로서 갑이 받은 갑이 이미 보상금 받았다면 그 받은 보상금 반환 청구하고 아직 안 받았다면 보상금 초음권 양도를 청구합니다. 그 수용은 갑에게 잘못했으니까 해지와 손해배상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을 잘못으로 주택이 없어지면 을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어요. 다음에 양도세는 을에게 주라 그랬죠. 채권자 을의 수령 지체 중에 태풍으로 멸실되면 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양도세는 을에게 주라 그랬죠. 똑같습니다. 자, 교재를 구입할 분은 다음 상 참고하세요. 초초유학집에 개론민법 두 과목 다 들어있고 기출문제집에도 개론민법이 두 과목 다 들어있습니다. 이 두 권을 1차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두 권만 계속 반복해 주세요. 구입하실 분은 아래 상을 참고하세요. 교재 이름도 두 가지 꼭 적어주세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